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 경기도 평택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평택은 그야말로 유령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였었습니다. 하지만 사태 초반 평택 성모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4곳에서 환자 40여 명이 나온 뒤에 지금은 유행이 거의 종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령 도시에서 메르스 방역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방역과 환자 치료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유병욱 경기도 의료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병원에서 통화하시는 건가요? 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어떠셨어요? 아직까지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의료원장이신데 네. 그 경기도 의료원 소속 병원이 6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환자가 네,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6개 병원 중에 3개 병원에서 경기도 수원병원은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5분이 입원해 계시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2개 병원에서 또 여러 네. 분이 계셔서 도합 지금 현재 94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환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네. 직접 그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지금 의료진들은 철저하게 방호복 레벨 D라고 그럽니다. 네. 레벨 D를 입고 근무하시고 또 저희들이 가끔 저도 병실에 가끔 들어갑니다만은 철저하게 방호를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새로 확진된 환자가 1명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직접 지금 의료를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의료진의 네. 감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의료진에 의한 감염이 우려가 있어서 네.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또 의료진들하고 어제도 회의할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의료진 감염에 의해서 다른 환자가 또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제3, 제4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곳이 평택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네, 얘기는 그렇습니다. 언제 들으셨습니까? 예, 제가 28일 날 들었습니다. 28일이요? 지난달 네. 28일이요? 네네, 5월 28일 날 듣고 네. 그리고 5월 29일 날 그 경기도 비상대책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2012년도에 네. 음압시설을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병동을 중심으로 환자를 전원 또는 배치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5월 31일 날은 제가 평택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환자분을 상태를 관찰해서 6월 1일 날 그 중에 2분을 저희 수원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환자 진료를 시작하기 네, 지금 하였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경기도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료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그 부분이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종플루 때 유행 떠올리면서 미리 병실을 비웠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사스나 신종플루에 대한 그 경험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전개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되면 또 민간 병원들은 또 그런 진료 거부 현상들이 흔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우선 공공병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전체를 비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사스와 신종플루 때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메르스는 그렇지 않고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인데 네.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차피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네. 이번 메르스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수원병원에서 확진자 20여 명을 또 치료했고 그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려진처럼 그렇게 무서운 중환 발생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네. 현재 저희들 제일 어린 환자가 13살 어린이였고 네.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은 78세 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가볍게 잘 앓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소문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라기보다는 몇몇 예외 상황을 제외한다면 아주 감염성이 높은 심한 감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행히도 지금 뭐 환자들의 상태는 많이 호전된 상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지금 완치 퇴원하였고요. 24명이요? 예, 20여 명입니다. 아, 네, 20여 명이요. 22명 정도인데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환자 3분을 모시고 있는데 네. 그중에 2분은 지금 아주 경한 상태고 한 분은 약간 기침도 좀 하고 폐 증상이 약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완치자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유행세가 이제 평택에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처음에 그 메르스 진원지라고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령 도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어떠세요? 예, 제가 뭐 초기에는 거기 가봤습니다만, 한 2번 갔습니다만, 지금 듣기로는 거리 분위기가 옛날에는 한산했지만은 지금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평택시장님이 경제 살리기 운동 등등을 하셔서 네. 지금 거리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메르스 진원지였다가 지금 좀 감염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감염을 막아냈던 데 가장 주요했던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감염대책본부를 비롯한 또 민관 합동 의료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금년도 감염대책본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치료병원하고의 환자 이송 관계, 또 병원과 병원 관계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어느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지 등등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운영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추가 감염이 없이 그렇게 잘 지금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진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의료진들 위해서 월세방을 빌리셨다고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의료진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변 분들이나 또 학교에서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수원병원이 이제 집중치료센터가 지정되면서 아이들이 등교 문제 때문에 의료진들이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또 의료진들이 만에 하나 또 환자들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을 빌려서 의료진들이 거기서 20여 명이 지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례지만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감염관리본부가 있는데 평소에는 사실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좀 진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도입니다. 이게 소위 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경기도 감염대책본부가 지방자치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로 환자 이송, 전원, 입원 관리, 또 전원 의료기관과의 소통, 또 보건소 의뢰 환자에 대한 연계체제 구축, 이런 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여기서 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 있는 40여 개 의료기관들이 합동으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매주 2회씩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그때그때 바로 해결했던 게 바로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좀 공공의료원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자가 난다 뭐 이런 이유로 폐쇄되기도 하고 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의 어떤 역할을 묵묵히 잘 해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방의료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혁신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 공공병원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점 때문에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민간 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를 앞장서서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대처했던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그 미운 오리였던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본연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경기도 산하 6개 병원은 또 지역적으로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묵히 공공의료원의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잘 보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추가로 도입돼야 한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의료의 그 질 문제입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경기도 산하 의료원들이 시설이나 장비를 뭐 신축 이전 등등을 해서 계속 진행 사항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수원병원에서도 아주 위중한 중환 환자가 발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3의 기관으로 3차 병원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원스톱으로 경환 환자부터 중환 환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갈까 합니다. 네. 원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병욱 경기도 의료원장이었습니다.